첫 수술과 재수술의 가장 큰 차이는 눈 수술 몇 번까지만 할 수 있는지 제한이 있을까요? 우선 심플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의 수술로 마음에 쏙 들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재수술을 하고 싶다면 아무래도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쌍수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재수술을 하려는 경우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하려고 하는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재수술을 하고 싶은지를 확실히 하셔야 결과가 만족스럽겠죠? 장영란 씨 같은 경우도 눈 재수술을 했다, 쌍꺼풀 재수술을 했다 라고 하시지만 쌍꺼풀 수술이 아닌 눈썹 및 거상을 하신 걸로 나왔어요. 쌍꺼풀 라인 혹은 눈이 처짐에서 어떤 부분의 개선을 원해서 수술하느냐에 따라서 이마 거상이나 눈썹 및 거상 같은 눈 수술이 아닌 수술로 원하는 라인 혹은 원하는 모양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눈 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개, 비절개 어떤 걸 할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떤 눈 모양을 원하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개선하시는지를 명확히 하시고 의사와 정확히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수술을 결심하셨다면 먼저 매몰로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은 혈관과 조직 모두 작고 약하고 섬세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움직임이 많은 구조라서 흉살이 생기기도 쉽고 원치 않는 부분에 유착이 생기기도 쉬워요. 절개 방식은 눈의 미세구조 변형을 심하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횟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추후에도 자연스러운 눈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피부 처짐이거나 처진 정도의 양쪽 차이가 있을 때 혹은 눈매 교정이 많이 필요할 때에는 절개를 하시는 것이 더 좋고 혹은 비절개 방식으로도 교정이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눈 피부와 근막 주변에 유착이 심한 경우도 절개를 추천드립니다. 유착이 심한데 절개를 하지 않게 되면 비절개 방식으로는 유착을 풀어드릴 수 없고 뭉텅이로 뭉쳐있는 눈 안의 구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반면 부분적으로 라인이 느슨해졌거나 살짝 눈매 교정이 부족한 경우, 피부 처짐은 비슷한데 짝짝이 눈인 경우에는 매몰 방법으로도 충분히 교정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또 라인이 높으면서 쏘세진 경우도 일부의 경우에 한해서는 매몰로 교정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럼요, 한쪽 눈만 재수술 가능합니다. 특정 부분만 라인이 느슨해졌거나 눈매 교정이 살짝 느슨해진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한쪽 눈만 수술하시는 경우에는 부기가 있는 동안에 눈 뜨는 근육의 시소 현상에 의해서 양쪽 차이가 더 커 보일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고 수술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절개, 매몰 수술 후에 라인을 낮추고 싶다면 유착이 시작되기 전 수술 2주 이내가 적당합니다. 절개 수술 후에 약간의 눈매 교정 보강이나 느슨한 라인 보강은 수술 1주 후에 비절개로 어느 때나 가능하겠지만 절개 수술 후에 전체적인 라인 교정이나 눈매 교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라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후 눈 안쪽 구조가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수술을 무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의사도 환자도 원하지 않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재수술이 무한대로 가능한지 보다는 눈수술 몇 번까지만 할 수 있는지 제한이 있을까요? 가 걱정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선 심플하게 비절개로는 여러 번 해도 괜찮습니다. 비절개 방식은 눈 안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국소적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이 커서 눈 구조와 기능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절개 방식으로는 최소한의 횟수로만 수술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릴 때에는 가급적 비절개 방식을 권해드리고 나이가 들어서 상한 것, 즉 피부를 제거해야 될 때를 감안해서 절개 방식은 조금 보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절개 쌍꺼풀 수술이어도 피부 절개를 최소한으로 하고 내부 구조의 변형을 많이 일으키지 않은 경우라면 여러 번 가능할 수 있어요. 어릴 때 절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추후에 사원검 수술을 몇 번 더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적지 않은 병원에서 절개 쌍꺼풀 수술할 때 피부 제거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피부와 함께 눈 주변 근육과 근막을 많이 제거하게 되면 재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 재수술의 횟수도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첫 수술과 재수술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피부 부족 여부입니다. 첫 수술에서는 피부가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지만 재수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피부 제거를 많이 하는 병원들이 있다 보니 피부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라인이 몇 가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 각막 손상부터 흉터가 나빠지는 것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수술과 재수술에서 이 피부의 여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재수술에서는 최대한 피부 제거를 최소로 하면서 피부를 살리는 쪽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착이에요. 첫 수술에서는 유착이 있을 수가 없죠. 첫 수술에서는 구조 자체가 없거나 약하거나 혹은 아예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면 재수술에는 유착으로 구조가 움직이지 않거나 덩어리져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에서는 이 유착을 풀어주기 위해서 수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 번째, 재수술은 눈 위 지방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눈 위 지방을 첫 수술에서 눈매를 좀 더 슬림하게 하기 위해서 눈 지방을 많이 제거한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재수술의 경우는 눈 위에 지방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게 있게 됩니다. 쌍꺼풀 수술에서 풀리지 않으려고 혹은 다시는 안 하려고 절개를 하시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눈 구조상 절개를 해도 잘 풀릴 수 있는 눈이 있고 매몰로도 10년 넘게 유지되는 눈도 있어요. 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 크게 갖지 마시고 매몰로 가능할 것 같으면 최대한 비절개, 매몰 방식으로 수술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 안 될 때에만 절개로 하시되 절대 피부 제거를 많이 하지 않는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눈 재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라이트 성형외과의 닥터 줄리쌤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